자, 지금부터 피아 지방법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만주파사 황현이고요. 오늘 죄인 김용민 씨. 피의자 김용민.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소재인 변호사님, 김남국 변호사님 자리였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휴가를 이제 한 주 동안 보내고 와서 첫 방송입니다. 예. 어떻게 휴가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잘 보내고 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강원도 속초에 다녀왔고 속초만 갑니다. 네, 속초만 가요. 예. 아니 저도 속초를 갔다 왔거든요. 예. 저는 이제 강원도 속초에서 직장 생활을 옛날에 했었어요. 아이고. 그 동네 구석구석 골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해수욕장과 또 명산이 한데 어우러져 한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은 거기 울산바위. 울산 멋있더라고요. 오, 예. 그리고 뭐 설악산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계곡 너무너무 좋아요. 다 많죠. 예. 예. 아니 제가 속초를 갔다 왔다고 말씀드리니까 어디 갔다 왔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초 해수욕장 갔죠. 그리고 속초 대포항 갔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대포항. 대포항은 안 갔어요. 대포항 갔어요. 예, 거기 아바이 마을. 아바이 마을. 거기 아바이 순대래요. 아바이 순대. 거기 속초 해수욕장 예. 쪽이지. 예, 그 명태회에다가 딱 먹고. 예, 근데 거기는 남들 다 가는 저기라고 데만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예. 어딜 가야 됩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좀 여기 얘기하면 안 되지. 노하우입니까? 노하우인데. 노하우. 뭐 내가 나중에- 얘기하는 순간 다 오기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 김용미 TV에서 여행 콘텐츠 한번 하시죠. 글쎄 말입니다. 제가 가서 속초 한번 예, 가셔서 예. 그 속초를 한번 쭉 둘러보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정말 속초가 제2의 고향입니다. 너무 좋아요. 왜 좋은 거예요? 예? 왜 좋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공간 안에 있으면은 그 마음이 공간이 편안해지구나. 주는 그 어떤 그 평안함, 그 공간이 주는 그런 어떤 안락 이런 맞아요. 것들이 그런 거 있어요. 있더라고요. 앞에 바다가 시원하게 깔려 있고 뒤에는 또 산이 이렇게 속초를 싹 감싸고 있는 모습이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예. 제 뭐 나중에 꿈은 노학동 쪽에 노학동 쪽에 전원주택 짓고 예, 근데 거기 많이 올랐던데 많이 올랐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예.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요. 근데 계속 속초로만 휴가를 가시면 가족들이 조금 왜 맨날 그럴 수 속초냐 있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음, 가족들의 불만은 없었습니까? 가족들은 예. 아빠가 불만입니다. 예. 앞의 존재 자체. 아빠 존재 때문에 너무 불편해가지고 혹시 휴가를 혼자 가시는 거 아니죠? 혼자도 갔었어요. 예전에 그 박사학위 논문 쓸 때는 아예 그 뭐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사법고시 공부할 때 뭐 어느 절로 절에 들어가고 들어가듯이 저는 속초에 가서 그렇게 또 시간을 그런 거 보냈어요. 좋겠더라고요. 속초 한 달 살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민박집 이런 데 보니까 둘러보니까 많더라고요. 네네. 자연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또 겨울에 가면 또 색다른 또 아니 재미가 있을 것 사시사철 같아요. 다 사시사철. 아름답습니다. 가을에는 좋다. 단풍, 겨울에는 또 스키, 눈, 또 이런 또 겨울에 운치 그리고 여름은 말할 것도 없는 해수욕. 스키 타지도 않으면서 무슨 운동 하지도 않으면서 썰매 탔다가 허리가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 맛있는 거는 좀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 맛있는 거요? 막국수 진짜 맛있던데요. 쓸어 먹었죠. 쓸어 먹었어요. 예. 거기 가면 뭐 먹어야 됩니까? 네? 거기 가면 생선구이 있죠. 생선구이가 생선구이 있나요? 한번 가야 돼요. 예. 그리고 또 대구 맑은 대구탕 한정식집 진짜 죽여주는 데가 있습니다. 한정씨. 네, 거기 한번 가보셔야 돼요. 네네네. 우성옥이라고. 네, 요건 깝니다. 우성옥. 우성옥. 예,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꼭 한번 추천해 주시는 건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기대가 됩니다. 또 네. 저 이번 갔다 왔는데 너무 남들 가는 곳만 가가지고 또 이렇게 노하우를 알고 계신 분들의 또 의견을 듣고 한번 뭐 또 다르잖아요. 맨날 속초에서 욕장 저기 또 맞아요. 대포항 뭐 그거 아닙니까? 어? 속초 sek장 너무 무시하는데요. 너무 이번에 무시해. 주톤 대회 야간 개장하던데 요즘. 더 좋은 데가 있어요. 예. 더 좋은 데 더 있습니다. 좋은 데가 있어요. 예. 진작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바가지를 좀 쓰긴 했습니다만은 네네네. 뭐 그래도 속초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우리 저 소재인 변호사님은 뭐 추천하고 싶은 관광지 있습니까? 오늘 약간 의상이 또 약간 좀 해변에 있는 그런 예, 글쎄, 저는 느낌이네요. 제주도 가는 거를 좋아해서요. 어. 한 8월 중순 정도에 제주도를 한번 가볼까 계획 중에 제주도. 있습니다. 이번에 못 다녀오셨군요. 네, 아직. 이제 가려고요. 8월 아직 달에. 가려고. 가족들이랑. 네, 가족들이랑. 그래요. 그 경기도 광주는 없습니까? 태촌, 태촌.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에 그렇습니다. 네. 있죠. 거기 강주한 씨 집 있는데 거기 좋아요. 예. 그 태촌 좋습니다. 특히 그 저쪽에 그 천지남 가는 계곡. 물 많이 큰 비가 오면요. 거기 진짜 놀기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요. 나중에 경기도 광주도 한번 놀러 가도 됩니까? 저희가 단체로. 그럼요. 네. 표정이 안 좋은데요. 예, 놀러 오시면요. 제가 뭐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한다는 표정인데 놀러 오면 오지만 안 받으셔. 오지 마라 표정이야. 약간. 경기도 광주가 있다면 전라도 광주. 전 전라도 광주죠. 전라도 광주 상무지구. 네. 거기 번화가입니까? 예, 예. 상무지구는 나이트클럽 있는데고요. 그런가요? 젊은이가 옛날 행사를 한 적이 있어서. 예. 상무지구는 뭐 특별하게 놀 건 없고 네네. 나이트클럽 말고는 간다면은 어디를 가야 되지?
무등산밖에 없지. 무등산이 괜찮죠. 김대중 컨벤션.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세미나가 있으시고 거기도 행사가 있어서 한번 갔다 왔었어요. 예, 예, 예. 제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을 이제 불러가 초대해가지고 광주로 오라 그랬는데 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5.18 광주 묘역 데려간다고 했던 친구들이 너 여기 있다가 묻어주겠다고. 그 다음에 무등산에 또 간다 그랬더니 또 친구들이 또 무등산에 산에다가 묻어준다고. 아, 왜 이렇게 잘 묻으려고 그래요? 그러게요. 예. 네. 근데 광주는 사실 뭐니 뭐니 해도 이 전라도 쪽 음식이죠. 아,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예. 송정리의 떡갈비. 그래요. 그 딱 송정리 예술이죠. KTX 내리면요, 그 바로 이제 골목 뒤편으로 해서 쫙 시장이 있거든요. 또 그 돼지 고기 그 부속, 부속을 갖고 뭐 이런저런 요리가 돼지고기 부속. 예, 부속 굉장히 많아요. 고기. 예. 예. 그 부속이 너무 많아가지고 맛있어요. 그다음 네. 먹다가 나사가 나왔어요. 아, 부속이 예. 전라도 음식은 특히 목포 저쪽 저 무안 쪽 가면은 밑에 쪽. 예. 백반 시켜봐요. 그냥 상다리가 휘게 나옵니다. 진짜 요즘도 반찬 그런지 많이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 전주 음식도 전 참 좋아하거든요. 그 왜 그거 거기는 또 이 상추에다 김밥을 싸서 먹더라고요. 뭐 별걸 다. 5원집이라고 특이하네요. 예, 아직도 뭐 그 집이 기억이 나는데 아 전라도 뭐니 뭐니 해도 무등산 하면은 네, 선동열이죠. 예. 네. 무등산 폭격기가 있잖아요. 예. 선동열도 먹는 겁니까? 예. 갑자기 음식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먹으면서 선동열로. 보는 거죠. 먹으면서 예. 또 야구가 또 유명하고 아, 예. 그쵸, 그쵸. 그 야구장 피서도 괜찮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기아 타이거즈. 그렇습니다. 옛날에 해터 타이거즈 전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저희가 휴가 이야기를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좀 휴가 다녔는지 좀 궁금하고 예 어떤 휴가지가 또 좋은지 또 댓글창에다 좀 추천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좋은 생각이 들어요. 휴가지는 바로 공주입니다. 아, 공주입니까? 충청남도 아. 공주. 예, 그래요. 예, 이 밤 휴가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밤. 네. 여름에 이제 그 밤나무 밑에 있다가 밤송이가 얼굴에 떨어져가지고 그 마사지도 한번 해주는 거. 아이고 밤 향기가 확 물씬. 예, 우와, 진짜 깜짝 납니다. 놀랐습니다. 예. 진짜 뽀얗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 저 컵 두 개에 요게 또 요게 대기업. 같은 듯 다른 듯 네네네. 맛밤입니다. 예. 자, 오. 어떻게 대기업 제품인 것 같습니까? 이거요. 까만 거. 네. 예,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그거죠. 예. 예. 자, 이것도 대개는 중국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 이 공주 맛밤은 공주 밤만으로 오. 만드는 것입니다. 예. 100%네요. 100%예요. 예. 그리고 또 이 밤을 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계가 까는 게 아니라 네. 공주 지역의 우리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또 마을 회관에 오순도순 모여가지고 깎아가지고. 손으로 직접. 예, 그렇게 해서 예. 사실은 공주 공동체가 만들어낸 맛밤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대기업 맛밤과 비교가 안 된다. 정말 달고 고소하다. 20개 더 주문하러 들어왔다가 후기 남겨요. 이런 후기가 있었고요. 저렴한 만큼 한 봉지에 많이 들어가 있진 않네요. 일단 먹어보자는 생각으로 조금만 주문했는데 딸아이가 2봉지를 순식간에 뚝딱 아유, 했습니다. 순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과자 같은 간식보다 훨씬 좋죠. 또 이용하겠습니다. 네, 시중에 이미 많은 맛밤이 나와 있습니다만 밤에 원산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국산 밤을 사용하는 모 대기업. 아 너무 거무틱틱하다. 그렇습니다. 아, 색깔이. 이 예. 맛밤이 아니라 이제 거의 이건 뭐 흑밤이 다시피 아니죠. 마시간. 마시간. 왠지. 완전 흑마늘인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예. 그래요. 중국산 밤은 알이 작고 그리고 껍질에 마모된 흔적이 있기 때문에 흠집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농가의 공주 맛밤, 농가의 사랑할 애자에서 농가의 공주 맛밤은 세계 최고의 밤, 공주 밤으로 만든 맛밤입니다. 네. 그래서 알알이 꽉 차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설탕, 다른 첨가물, 이 당도가 높은데 뭐 굳이 일도 없죠. 들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직 공주 알밤 100%입니다. 그래서 공주 알밤 본연의 고소함과 달콤함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웰빙 간식으로, 다이어트용, 식사 대용으로, 간단한 술안주로 정말 좋습니다. 자, 요거 한 개 2,500원, 20개 35,800원, 네. 30개 51,800원, 한 봉당 50g. 네, 소정인 변호사님 네. 어때요? 아, 너무 맛있는데요. 네. 이게 정말 맛있는 거는 이렇게 먹는 순간 너무 맛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 혀에 딱 순간적으로 펴지는 게 이건 진짜 맛있는 밤이다. 그 느낌이 확 오네요. 그러니까 그 저는 주로 건강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과자보다는 건강 간식을 찾게 되는데 아이고 그래요. 대기업 밤도 많이 사 먹었거든요. 네네. 근데
비교가 되지 않게 정말 맛있는 거예요. 아, 형님, 그렇습니다. 그거 대기업 밤이라 하지 말고 그냥 일본 밤으로 갑시다. 일본 밤. 아, 일본 밤으로. 일본 밤으로 대기업 밤. 알고 봤더니 일본 밤이다. 일본 밤이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프레임을 씌우자고요. 아, 좋습니다. 아, 우리 또 쇼핑 호스트 계시잖아요. 아, 그래요? 쇼핑 호스트 한번 들어가야죠. 저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예. 그대로만 말씀드립니다. 뭘 과장을 안 해. 아니 제가 방송을 제 거를 모니터링 해보니까 예. 너무 과장됐더라고요. 무슨 쇼 호스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원래 단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맛밤도 단 거를 좋아하는데 요건 좀 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담백하죠? 예, 예. 네, 근데 제가 또 단 것만 찾다 보니까 달지 않은 건 잘 안 먹는데 이거는 이상하게 당분이나 이런 거 뭘 첨가물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들어가요. 담백하니 뭘 안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달면 또 인위적인 느낌이잖아요. 그 맛에 먹는 거거든요. 그래요? 아, 그래서 먹는 거군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밥에도 설탕을 탑니다. 네. 아, 야, 생각만 듣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그게 뭐야? 오늘은 약간 담백하네요. 멘트도. 야, 근데 진짜로 이게 네. 밤이 예. 그냥 뭐가 없는데 담백한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예, 뭐 네. 브라치도 한번 걸렸나? 아이, 무슨 거야. 오늘 약간 담백하긴 하네. 네, 그 다음에 저는 또 이게 건강한 밤이다라고 생각 드는 게 네. 검정색으로 뭘 안 하니까 코팅 안 하고 뭘 안 하니까 그대로 색감이 살아 있고 이 밤에 그 색감들 갈라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보면서 먹는 게 아 이게 진짜 라이브하죠. 예. 건강한 밤이다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게 손으로 직접 가가지고 약간 껍질도 남아있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그렇죠. 더 옛날 생각도 나고 정겹고 껍질도 또 영양가가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변호사님이 뻥을 치면 뭐 처벌받습니까? 광고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허위 과장 광고하면 처벌을 받아요. 아, 그게 또 두려웠군요. 이걸 먹고 암이 다 났다 뭐 이런 얘기하는 곤란해집니까? 그러니까 거래 관념과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과장 광고가 있어요. 과장 광고라고 해서 다 처벌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 상거래의 관념에 비춰서 정말 명백한 허위 사실을 광고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이제 허위 광고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난주 방송 약간 처벌 느낌. 자, 그 다음에 네. 강영숙 변호사님 유튜브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가끔 좀 봤는데 거기는 품위 유지 위반으로 과태료 먹겠던데. 아 진짜. 네, 그래요. 변호사 표미 유지 의무 위반. 아, 의무 그러니까, 위반이 있어요. 예, 변호사가 조금 이제 갖춰야 될 품위가 있는데 그 너무 뜬구름 아니야? 그 형은 뭐 어떤 뭐 어떤 뭔데요, 품위 그거는? 유지를 위반한 거예요? 존재 자체? 아, 변호사의 아, 존재 자체. 농담입니다. 예. 농담입니다. 아니 너무 이렇게 막 과도하게 하고 막 뭐 하면은 막 너무 하잖아요. 뭐 너 고소 뭐 이런 거라든지. 송중기 씨 그때 사건 때도 변호사가 할 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아니 그거 처벌 안 받나? 그거 누가 고소를 해야 고발을 해야. 저는 그 송혜교 씨가 뭐 진짜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김현장인가? 대응 엄청 원래 김현장이 그런 어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 네티즌 고소하는 거 맞질 않아요. 네. 왜냐면 거기는 기본 뭐 5천 막 이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송혜교 씨가 거기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진짜 화났다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러면? 네, 하고 그럼 있다고. 용석이 형뭐 포함됐을 얄짤없이 것 같아요. 포함됐을 걸리겠네. 것 같아요, 왠지. 그럼 용석이 형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맞고소죠, 뭐 맞고소. 예. 맞고소? 아니 무슨 무고죄 이런 거 송혜교 아니에요? 씨가 뭔 잘못을 했다고? 맞고소 한다면 무고죄겠네요. 네, 무고죄, 근데 예. 무고죄에 대한 무고죄도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무고죄에 또 무고죄가 있군요. 무고죄 고소당하실 것 같네요. 그렇군요. 야, 이게 법이 뭐 알면 알수록 재밌네요. 무고죄가 있다는 걸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네. 예. 혹시 송혜교 씨가 이 방송을 본다면 저는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송혜교 씨한테 사인 받으려고. 한번 사인만으로. 그럼요. 예. 한번 뵐 수 있다는 것만. 그럼 우리 소명께서는 송중기 씨로 한번 같이 예, 알겠습니다. 맞대응하셔서. 자, 여러분 밤의 대통령 공주맛밤. 아, 밤의 대통령 좋네요. 밤의 대통령이에요. 오, 말 좋네요. 우리 예, 예. 공주맛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밤의 바라겠습니다. 대통령 김용민닷컴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강용석 그 형이 가서 뭐 재판에서 어떤 불이익 받기 싫어가지고 물 끓고 찔찔 짜고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럴 사람은 아니죠. 네. 아니 근데 그거 무슨 배짱으로 그런 일을 할까? 그러니까요. 만약 주장한다면은 뭐 사실이다 아니면은 뭐 공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너무 좀 과도했어요. 그러니까 공인은 그렇게 명예훼손 당해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게 한 명 한 명 누구하고 사귀었다라는 그런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정도에 그쳤으면 모르겠는데 뭐 작품 활동 한 사람 모든 남성들과 약간 사귀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 취지를 들어보면 약간 조금 그렇다. 아니, 그런 거를 그러면 그 하니까. 남자 배우들도
그 뭐 걸릴 수 있겠네, 걸 수 있겠네. 근데 그들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싫어서 아마 걸진 않을 것 같고, 제가 이 방송 쪽은 많이 아니까 이쪽 생리를 아니까. 근데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그거는 변호사로서 그게 만약 고소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연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강용석이 입증해야지. 그거 강요해서 입증해야죠. 왜냐면 왜냐면 그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왜냐면 허위 사실이냐 허위 사실이 아니냐니까. 네네네. 그것도 너무 황당한 일인데. 네가 뭘 알아서 뭐 사귀었는- 사귀었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 이거 사귀고의 아니에요.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증거 재판을 네. 해야 되니까. 그리고 허위 사실뿐만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요. 실제 사귀어도.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일단 명예훼손죄 자체는 성립을 충분히 할 것 같고요. 다만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이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일 때는 이제 네네.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송혜교 씨가 드라마마다 누구를 사귀었다, 이게 어떤 공익에 관련되는 것일까요?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거를 단순히 대중의 어떤 호기심 차원에서 그거를 그렇게 사회적 국민의 평가를 알 권리. 줘야 하는데, 알 권리 가심이죠. 예. 국민의 아니, 알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도 충분히 논란이 되어 온 거 학계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는 부분인데, 예. 제 생각에는 이 정도를 국민의 알 권리라고 그러니까 비교 형량을 해야 돼요.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는데 이 허위 사실 또는 사실 적시 행위로 인해서 송혜교 씨가 입는 인격권의 침해,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가 있어요. 송혜교 씨한테는.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가 있겠죠. 언론 표현의 자유가 있겠죠. 강용석 씨는 그거를 구체적인 사안마다 형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법정에서 판단을 하시겠죠, 판사님이. 아니 근데 거기 그분 중에 한 분이 기자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나는 기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김용호. 얘기하고. 김용호. 김용호 기자는 연예부 이제 기자시고, 또 한 분 이제 김세희 기자라고 MBC에서 계셨던 기자분이 계신데, 그 두 분 기자란 말이에요. 그기자로서의 의문을 제기한 것뿐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내릴까요? 기자분들도 고소 많이 당하시잖아요. 네네. 사실 적시에 명예훼손 뭐 그렇죠. 이런 것들로. 그것도 법원에서 아마 판단을 할 건데, 어떤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어떤 공익과 송혜교 씨가 침해되는 어떤 이익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지간하면 이제 기자나 아니면 언론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명예훼손 소송을 하면 거의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취재를 할 때, 기사를 쓸 때 충분한 취재를 하고, 그다음에 스크린을 거친 다음에 나오는 것이고, 기사를 썼다면 일정 부분 이제 공익성을 인정받는 건데, 매체가 유튜브잖아요.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잡담한 그러네요. 거였거든요. 매체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체가. 그냥 막 농담 따먹기 하시듯이 그렇죠. 약간 조롱하고 놀리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소재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공익성 인정하기 좀 어렵고, 그러니까요. 예. 아무리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보호해 줘야 될 어떤 그런 사생활이 있는 거고, 특히나 이 경우에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서로에게 다 상처가 되는 그런 맞습니다. 건데, 그거를 막 놀리듯이 하는 거는,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짓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렇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곳을 세게 얘기하면은 분명히 이익이 있어요. 뭐 슈퍼챗이나 이런 게 확 들어오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또 구독자가 느니까 아무래도 좀 자극적으로 계속 가는 방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런 방향은 옳은 방향 아니겠죠? 강용석 변호사가 설마 나를 고소하랴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인들이 이제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아예 언급을 피하죠. 예. 피할 경우도 있겠죠. 네네.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 괜히 그런 거 해봤자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이슈를 만들어서 또 다시 기사가 날 것이고, 그런 거 자체를 이제 피하는 연예인들이 사실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어떻게 거를 될지 이제 모르겠네요. 염두에 두면서 그런 명예훼손 행위를 하셨다면 오히려 죄질이 더 나쁘다고 오히려 더 보여지죠. 지능적이다.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본인 재판 중이셨잖아요. 그렇죠. 재판 지금 2심이 중인데- 무죄잖아요. 네, 2심 무죄 나왔고 예. 나오긴 나왔는데, 네. 또 이번에 이런 일로 그거 하면은 욕 먹죠. 근데 그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겁니까? 그렇죠. 그럼 아직도 이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네요. 예. 파기환송으로 이제 다시 2심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만약에 있고요. 강용석 변호사가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한테 와가지고 내 변호인이 돼달라. 예. 저는 못 믿습니다. 너무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래요. 복잡한 안 맞는군요. 만약에 저한테 온다면 저는 네. 변론 방향을 정한다면 어. 그냥 싹싹 비셔요라고 설득을 할 겁니다. 싹싹 그게 만약에 통해서 저의 변론 방향을 받아들이신다면 제가 그 사건을 네. 선임하는 거고, 만약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면은 저는 사건 맡을 수가 아니 없죠. 근데 그분도 변호사인데 가가지고 상담받다가 너 후배가 뭘 안다고 너 나한테 일단 선임을 하는 거예요. 일단 선임을 하는 일단 거예요. 선임을 하고 1억으로 선임해가지고, 재판장님, 이 피고인은 유죄입니다.
징역 10년을 아니 선고해 그거는 주시오.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변호사로서의 아, 네. 그 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그렇죠. 것 그거 안 같고요.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싹싹 빌어라. 저는 그렇게 조언을 그럼 드리고 어떻게 싶네요. 그 법정 가서 변론합니까? 뭐 일단은- 강용석이 받아들였어요. 일단은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음. 송혜교 씨가 받았을 어떤 정신적 충격, 상처에 대해서 위자료를 적당히 이제 상의를 하겠죠. 저랑 그 변호사님이랑. 그래서 송혜교 씨 쪽 변호사. 송혜교 씨 쪽 변호사님이랑 상의를 하고 합의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이제 변호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피해를 당한 제가 만약에 가해자 쪽 대리인이라면 피해자 쪽 대리인께 전화를 걸어서 이제 합의를 해달라고 되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합의금도 마련했다. 이 정도면 합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변호사님이 이제 피해자분과 다시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은 이제 명예훼손죄가 반의사 불벌죄니까 뭐 처벌 안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요. 반의사 불벌죄.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아주 예. 깔끔해집니다. 네네네. 강용석 형 빌어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아, 진짜. 이거 뭐 하는 진심으로 짓이에요? 되게 미안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사과문 올리고. 네. 아 근데 이제 이 연예인분들도 이런 이 사건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 그렇죠. 아니 연예인이 알려졌다고 뭐 그럼요. 공인은 아니에요. 공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네. 공인은 말 공인은 그대로 아니죠. 유명인이죠. 뭐 공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그런 공인이라는 칭호를 갖다 붙이지 연예인 뭐 유명인, 그들이 네. 다 공인 아니지. 그 무슨 공인을 갖다. 나라의 녹을 먹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근데 인기를 뭐 받아먹고 사니까 우리 또 대중대 인기를 먹고 사니까 뭐 대중적인 책임은 있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거 어떻게 생겼어요? 네 뭐요? 뭐 어떻게 먹어요? 그 공인 인기를 어떻게 먹어요? 더러워. 더러워. 야 오랜만에 개그 심했다. 즐겁다고 하면 어떡하니? 아 옆에서 보니까 오랜만에 하나 했다. 예. 네, 이거 아주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예,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 아니었나요? 네, 아이고 맛배기. 네,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입니다. 아, 네. 예, 약간 위인 같은 거예요.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합니까?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재명 그 아니, 그 전에 도지사 얘기할까요? 아니면 호날두 호날두 사건이- 얘기. 호날두 얘기 잠깐 호날두 해볼까요? 얘기. 예. 아, 아니 그래. 워낙 또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이게 저 여러 가지 방송을 좀 들어보니까 네. 이 법리 해석을 좀 들어가 보니까 처벌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의견이 거의 대다수.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네. 이게 지금 사건이 지금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이어서 앞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증거들을 통해서 이게 처벌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가 아마 드러날 건데요. 이제 저도 언론에서 많이 접했어요. 시간이 많이 네네. 되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법리 그 사실들을 법리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가 이제 앞으로 변호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할 일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구성에 대해서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책임의 성립 원인에는 민사상 책임이 있고 형사상 책임이 있어요. 사기죄가 되느냐 마느냐는 형사상 책임인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계약 위반인지 여부는 민사상 책임인데 그렇죠. 계약 위반인지 아니면 계약 위반도 되는지 아니면 같이 불법행위 성립도 되는지 이것도 이제 판단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네. 총 세 갈래가 문제가 될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형사 사건에서 사기죄가 되는지 왜냐하면 저도 이제 변호사님들이랑 같이 회식을 하다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너무 되게 황당했어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그거 사기 아니야? 그냥 딱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변호사분들도 이거 사기네라고 이게 예, 저는 근데 갑자기 튀어나오는군요.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네. 또 이제 계약 관계나 이런 걸 들어보니까 사기가 될지 안 될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이게 성립 될지 안 될지 이게 어렵다고. 안 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당사자가 2명이 나오죠. 주된 당사자가 유벤투스랑 더 페스타가 나오죠. 네네네. 그러면 이 사기죄가 유벤투스가 사기의 단독범인지 아니면은 더 페스타가 단독범인지 둘이 공동으로 사기를 했는지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 중에 네. 죄송한데 그럼 우리가 호날두한테는 직접적으로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거를 호날두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건 그거는 조금 어려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유벤투스 우리나라에 팀한테 없는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없어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네. 고소하는 건 가능해요. 그거 처벌의 실효성을 어떻게 거둘지는 문제가 있겠지만 왜냐면은 그 범죄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저는 고소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만약에 유벤투스한테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이래야 돼요. 호날두가 안 나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오. 더 페스타에게 호날두가 나갈 거야 라고 말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거는 아 사기죄가 성립을 바로 하는 거고요. 알고도 계약을 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계약을 일단 호날두가 나갈게 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뭐 일정 변경이나 뭐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서 결국 호날두가 경기에 나갈 수 없게 됐다. 그럼 그거는
사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단순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러니까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는 계약 체결 당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능력이 없어서 계약을 불이하게 된 건 사기죄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단 있고 더 페스타가 만약에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범했다 그렇게 논리가 되려면 자, 유벤투스하고 더 파스타가 더 페스타. 더 페스타. 네. 먹는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저 인간이 더 파스타라고 그래가지고 HBY. 더 페스타입니다. 더 페스타. 네. 뭐 하는데요? 유벤투스는 뭐고 더 그러니까 파스타. 대행업체죠. 더 그렇죠. 페스타가 네. 그 축구 연맹으로부터 이번에 친선 경기와 관련된 그 행사 진행과 관련된 티켓 판매, 그러니까 주관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티켓도 판매를 하고 광고 계약도 체결하고 이런 것들을 총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더 페스타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속았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선은 유벤투스가 정말 호날두가 출전할 수 있었냐 없었냐 이거 모르느냐 알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호날두하고 구단하고의 계약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계약 내용에 출전하는 경기에 이렇게 감독이 지시해서 출전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벤투스가 이 사기의 기망의 고의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벤투스는 저기 호날두의 뭐 기획사예요? 소속팀이죠. 유니폼이 이거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질문이 거기서 질문이야. 유벤투스가 그 네. 축구팀 이름이었어요. 축구팀이죠. 축구팀. 정말 몰랐어요. 유명한. 아니 설명 드렸어야 되는데. 아니 나는 저기 전혀 관심이 없군요. MBC 청룡밖에 몰라. 아, 진짜 관심이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벤투스하고 더 페스타하고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가 이게 중요할 건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일요일 날과 월요일 날 그 계약서가 공개가 되었어요. 근데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 호날두가 출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다만 이제 예외적 조항으로 다치거나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런 그런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전하지 않기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유벤투스가 아니 더 페스타가 이 티켓을 판매를 할 때는 호날두가 출전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런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실제 그 경기가 시작하기 한 1시간 전쯤에 한 7시 한 20몇 분쯤에 엔트리 명단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게 그 축구 연맹에만 제출된 게 아니라 더 페스타한테도 전달이 됐나 봐요. 네네. 근데 거기에도 이렇게 손글씨로 호날두가 엔트리 명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후보 명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페스타도 사실은 호날두가 출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아니 좀 근데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싶어요. 시점을 거기에만 맞출 게 아니라 이게 호날두가 워낙 파급력이 컸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가 포커스온을 해놓은 거지 사실 그 이후의 문제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네. 뷔페 40만 원짜리 티켓을 팔아놓고 뷔페를 바닥에 앉아서 먹게 한다든가 1시간 늦게 유벤투스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서울에 와가지고 60만 명이 몇만 명, 6만 명인가요? 예. 60만 명. 6만 5천 명. 6만 5천 명이 보는 그 경기에서 차가 막혀서 늦었다고 해가지고 1시간이 늦게 경기가 시작됐어요. 주간에서 이제 방송에 내보낼 KBS는 그 이후에 스케줄이 1시간 동안 미뤄졌으니까 다 어그러진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을 더 페스타 쪽에서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소재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그리고 사기죄의 논의가 지금 혼동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저는 그거를 좀 바로 잡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사기죄가 성립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페스타 자체가 유벤투스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페스타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쓴 걸 보면은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 위약금 조항이 뭐냐면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문다 이런 조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조항이 있었다는 거는 더 페스타 입장에서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용인하거나 알고 있었다는 게 되겠죠. 그런 걸 알면서도 호날두가 출전한다고 하면서 광고를 하고 표를 판 행위는 글쎄요, 진짜 굉장히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네네. 앞으로 판단돼야 될 아니 문제 더 같아요. 페스타가 그 관객들한테 일단 배상을 한 다음에 그 나머지 돈을 유벤투스에서 더 페스타가 받아내야 된다는 게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조인데, 맞아요. 그 네, 구조인데 이게 맞잖아요. 문제는 이 더 페스타가 그냥 이번에 신설된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신설된 행사고 직원이 4명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티켓이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45억 정도를 걷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36억을 유벤투스에 준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지금 9억 정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 9억이 그러면 그대로 더 페스타에 남아 있겠느냐? 또 이것저것 뭐 행사 월급 주고 뭐 하고 하면 사실은 남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받을 게 있겠느냐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제 변호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압류 가처분을 가장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면은 아무리 뭐 몇십억 몇백억짜리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그 판결문은 거의 그냥 종이 조각에 그 불과해요. 빼돌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나중에 사후적으로 강제집행 면탈이나 뭐 사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사실상 그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판결은 있는데 강제집행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페스타가 신설 회사고 이 재산이 어떻게 재산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금 통장이나 아니면 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먼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지금은 그 돈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티켓 판매 금액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지금 비용 처리가 됐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상태에서 지금 그 예전에 한번 메시가 한번 그런 일을 해가지고 그 주간 업체가 한번 파산을 한 적이 있어요. 위약금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또 반복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관객들이 가져가는 약간 그렇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왜 웃어요? 예. 비웃냐? 예. 술 먹고 축구를 하면 어땠을까? 아마 누가요? 아니 뭐 그 팀들 다 그러면 아마 이 형은 진짜 축구를 아예 몰라. 이 형은 아예 몰라. 아니까 황현희 씨가 지금 잘 모르는데 네. 내가 이제 출마를 했잖아요. 네. 서울 노원갑에. 네. 그거 조기 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근데 저게 축구에 맞아. 일요일 아침에 딱 가면은 와 이런 축구는 죽어서도 못 볼 거예요 아마. 막걸리가 시작되잖아요, 거기. 그 사실은 우리가 다 축구를 하고 끝난 다음에 막걸리를 먹잖아요. 이 형님들은 막걸리를 다 먹고 김치까지 이렇게 손으로 찢어놓고 다 먹고 그 뛰기 시작하는데 뛰다가 토를 하고 맞아요. 그리고 공을 안 차고 남의 발목을 차요. 예. 아니 공은 저쪽에 있는데 여기서 남의 발목을 차는 거야. 소림 축구인데 소림 축구. 저는 그걸 봤어요. 뛰다가 갑자기 아까 이게 토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앞으로 쫙 나가더라고요, 뭐가. 그래서 용인 줄 알았어. 쫙 뛰다가 막걸리가 예. 허연 게 나오니까. 예. 아, 이거 지금 뭐. 그 조기 축구분들은 많이들 그러시긴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더 비판받는 건데요. 이게 법적인 걸 떠나서 만약에 호날두가 최소한 우리 축구 팬들을 위한 예의라도 좀 지켰으면, 그러니까 본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안 좋으면 사실은 진짜 재산이니까 주전이고 재산이니까 못 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과를 하면 돼요. 이해는 아니, 하겠죠. 아니 그렇게 나가기 싫으면은 차라리 골키퍼로 나오든가. 아니 골키퍼를 못 전혀 모르는 축구를. 아니 골키퍼가 못 나온다면 그 전에 바로 2시간 전에 팬 사인회가 있었어요. 그럼 팬 사인회하러 나와가지고 한국 팬들하고 뭐 사진 그렇죠. 찍어준다거나 손도 이렇게 사인해주거나 흔들어주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축구 경기장에서 못 뛰면 그 앞에서 핫도그라도 팔았으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안 한 거예요. 네, 우리가 왜 보상을 원하는 건지는 아시잖아요. 그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의 태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일단 똥 씹은 표정으로 들어왔고 진짜 똥을 한 바가지 먹었나 싶었어요. 그 표정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축구 경기장이 이제 1시간 늦게 도착해서 경기를 임박하기 전에 귀걸이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사실 귀걸이를 하고 있다는 거는 경기를 안 처음부터. 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걸이 몸에 그런 장신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축구는 뛸 때는. 그 다음에 뛰고 나서 못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죄송하다. 제가 인터뷰 때 너무 몸이 안 좋았다. 사실 일주일 동안 아시안 투어가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한국 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얘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바로 떠나서 이탈리아 가자마자 러닝머신을 뛰는 사진을 올렸어요. 옆으로가 뛰고 그랬잖아요. 네, 그 팬티 빠르면 어디 뭐 욕조 같은 데 들어가야 앉아. 그래가지고 뭐 또 영어로 뭐 집에 오니까 나이스 홈, 아. 뭐 집에 오니까 좋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빡이 돈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일단 그 귀걸이 관련해서 저는 뉴스 기사를 하나 보니까 2회 후반전 들어갈 때는 귀걸이를 또 빼고 앉았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반전에는 출전을 하는 것인가? 예, 마치 뭐 그런 출전하는 의견이 있었죠. 것처럼.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유벤투스 쪽에서는 더 페스타는 유벤투스 쪽에 계속 이거 호날두 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항의 또는 압박을 했고 네. 유벤투스도 호날두한테 계속 출전하라고 얘기를 한 거는 같아요. 네네. 근데 호날두가 결국은 유벤투스라는 팀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선수여가지고 그런 팀에 대한 항의의 표시가 아니었나. 이제 프로로서의 태도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48시간 전에 중국에서 풀타임을 뛰고 아시아에서 굉장히 그 선전을 위해서 호날두를 좀 팀에서 혹사를 시켰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48시간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그 경기를 뛰어야 되고 또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유벤투스 팀에 대해서 항의의 표시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한국 팬들한테 할 행동, 프로로서의 행동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불법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속 웃으셔가지고 왜 이렇게 웃어요? 수 변호사님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나와가지고 부담을 느끼면 자살골이라도 축구를 전혀 모르는구나. 축구를 전혀 모르. 그럼 더 욕먹어요. 아니 정말 그러니까 나왔으면 될 건데 호날두 자존심에서 또 그게 허락을 했을까? 저도 그 생각을 안 되죠. 해봤을 때 그냥 나와서 예. 대충 떠도 한 15분만 뛰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생각을 실제로 했는데 메시가 진짜 15 그게 그 안 나와서 욕 먹다가 감기 문사 걸려서 15분 뛰다가 한 골 한 어시스트 하고 갔어요. 아, 네, 그래요? 잠깐 좀 되게 잠깐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안 했는데 이제 채무 불이행 책임의 문제가 쟁점이 하나가 됐어.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체 소송의 이제 주된 쟁점인 것 같아요. 나는 호날두가 나오는 줄 알고 표를 샀는데 호날두가 안 나왔다. 이거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내 표를 배상해주고 위자료도 배상해라라는 게 이제 이 단체 소송의 핵심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짚어줘야 될 게 호날두가 나오는 거를 전제로 내가 이 표를 샀는가.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호날두가 나오는 광고를 한 것만 가지고는 그게 계약의 내용인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다뤄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 호날두가 나오는 표라고 해서 40만 원을 주고 샀는데 40만 원이나 줬어요? 그러니까 VIP석은 사실 VIP석은 40만 네. 원이고 뭐 안표로 100만 원, 200만 원까지 갔다고 아, 해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샀는데 호날두가 안 나왔으면 이 표의 가치는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 그것도 이제 법원에서 아마 감정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요. 통해서 아니 뭐 그 이루어질 것 호날두가 안 같아요. 나왔으면 뭐 사실 노원갑의 저 조기 축구 회원들 네. 술 먹고 뛰는 그분들이 축구를 나오나 전혀 모르는 이게 만약에 이제 깊숙하게 법리적으로 들어가면 좀 문제되는 게 있는데 또 문제 충돌하는 게 뭐냐면 광고하고 티켓에 붙어 있는 약관이에요. 아. 티켓을 판매를 할 때 호날두가 출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약관을 누가 약관에도 봐. 예외적으로 네. 예외적으로 뭐 어떤 사정이 있으면은 출전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걸 고지를 했다라고 하면 광고와 약관 내용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보장을 한다라고 한 것인지 더 페스타가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따져볼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네. 소비자들은 그것을 샀을 때에는 이게 티켓을 열었을 때 2시간 만에 모두 다 그냥 완전히 다 아유, 전석 매진됐어요. 만석 매진됐다는 네. 거예요. 6만 명이. 그거는 호날두를 보고 샀다는 거기 당연하죠. 때문에 이건 좀 문제 그러니까요. 책임이 큰 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제가 칼럼에도 하나 썼는데 이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호날두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영화 아이언맨을 보러 갔는데 아이언맨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럼 그걸 보면서 난 아이언맨을 보러 왔는데 아이언맨이 안 나오면 이걸 내가 왜 보고 앉아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실제로 그 경기장 안에서 아이들이 엄청 많이 울었대요. 그 영상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왜냐면 자기의 인생일 때 영웅을 보러 갔는데 어른도 그렇다 그러대요, 어른도. 저도 사실 울 뻔했어요. 나도 아니, 집에서 축구 보다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애들은 예. 그거 경기 보려고 유럽까지 가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거보다 훨씬 싸니까 한국에서 와서 호날두를 보러 갔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많고 아, 굉장히 좀 약간 좀 아이러니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내랑 같이 TV 보다가 에이 장난하지 말고 에이 설마 안 나오겠어 라고 하다가 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이거 몰카 아니야? 야 이거 몰카 같은데 이거 안 나올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세상에. 이거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더 화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관중들은 계속 1시간 동안 기다렸잖아요. 연기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후반전에는 왜 안 나오는 후반전에 뛸까 막 이러면서 호날두를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계속 나와달라고. 그런데도 그걸 싸그리 다 무시했다는 거. 그러니까 더 화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과의 진정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사과 한마디 하면은 사실 마음이 많이 누그러질 텐데 그런 것조차 없으니까 더 분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자, 제가 앞으로- 너무 열을 올렸네요, 제가. 예. 앞으로 제가 축구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구는 그 야구는 9회까지 아닙니까? 네네. 축구는 몇 회까지? 12회까지입니다. 예. 아이고 굉장히 길군요. 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도 뭐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그렇다면 요거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일부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뭐 결론만 한번 살짝 얘기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상할 수 왜냐면은 없다? 이거는 예.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만약에 그 쟁점이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일부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호날두가 나오는 것이 과연 관객과 더 페스타 사이의 계약 내용이었는가 이게 인정이 일단 되고 그 다음에 호날두가 나왔을 때 표가 가치가 이제 40만 원이고 그럼 호날두가 안 나왔을 때 표의 가치는
뭐랄까 2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감정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면 감정질 수 없군요. 그 네. 20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아야죠. 그게 판결이 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동욱 예, 변호사는 어떠세요?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다툼은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같아요. 그래서 이 티켓을 판매를 했을 때 더 페스타가 호날두 나온다 이 경기 호날두 나온다고 확정적으로 보장을 했는데 안 나온 거다 그러면은 채무 불이행이거든요. 그러면 책임을 지는 거고 다만 어떤 예외적으로 어떤 예외 조항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유로 못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약관 계약 내용으로 고지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집단 소송을 해도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아주 어렵게 그 후자여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의 문제가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페스타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받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야, 이거 받기는 쉽진 않겠네요, 진짜.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낚였어, 해보니까. 낚였어. 이거 좀 네. 낚였네, 진짜. 낚시에 걸렸네. 안타깝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이런 것들을 경험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거 할 때에는 좀 더 꼼꼼하게 어떤 내용인지 판매 전에 우리 티켓 사기 전에 진짜 출전하는지 안 나는지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다음에 이런 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어떤 거? 이거 괜히 돈 벌러, 걔네도 알바 뛰러 온 거거든요. 아시아에서 그냥 돈 긁어 가려고 그렇죠. 진짜. 아시아 팬들이 워낙 그 인구가 많고 이러니까 아시아 팬들을 정말 좀 호구로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예, 그거 돈 벌려고 온 건데 다음부터는 이거 그냥 하지 아니 말았으면 저기서 좋겠어요. 예. 북한에서 한번 불러가지고 예. 못 나가게 못 나가게 예, 안 나오면 아우지로 그냥. 그 예. 유독 수용소로 보내가지고 예. 노동교화형. 예 노동교화형에 예. 이것들 감자 먹고 뛰어봐야 정신 차리지. 아니면 공주로 보내가지고 밤가게. 예. 마을에 가 있어. 너무 자, 귀여운 진짜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